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0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죠.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작성하게 되면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목표량 그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현형 이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변경을 하고 우리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법례를 봤더니 판매액하고 우리 목표량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목표량이라는 게 주황색 막대기래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는 주황색 막대기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판매액이라는 이 파란색 막대기 있죠? 이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모든 이 파란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차트 종류를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대화 상대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우리 판매액이랑 목표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문제에서 목표량에 대한 그 차트의 종류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선택해주고 이 중에서 우리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 목표량이라는 그 계열에 차트의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전형으로 이제 싹 다 이제 변경을 했고요. 얘를 이제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른쪽 끝에 보조축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목표량이라는 그 차트가 이렇게 이제 우리 표식 있는 꺾은 전형으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조축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하고 그 차트 제목에 대해서 도형 스타일을 우리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이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는 우리 차트의 제목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장비 판매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차트의 제목을 이렇게 이제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글씨를 입력할 때는 요 사이사이에 이제 띄어쓰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은 그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우리는 차트에 이제 제목을 넣어달라. 차트 위에다 넣어달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고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 해당 제목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장비 한 칸 띄고 판매 한 칸 띄고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 써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수식 입력줄에 입력했던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때 이 차트 제목에 대해서 도형 스타일을 이제 변경시킬 거예요. 그러면 차트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서식이요.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도형 스타일하고 이곳에 있죠. 이곳에 보면 도형 스타일이 여러 개가 쭉쭉쭉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 말고 엄청나게 더 많죠.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우리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번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우리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다. 요 스타일이 맞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범내의 위치를 그랬어요. 범내가 지금은 우리 거는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테두리는 검정 텍스트 1 그리고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아래에 요거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범내를 먼저 한번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범내 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범내 위치를 이렇게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여기서 오른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범내 설정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제 테두리를 우리의 검정 텍스트 1 요걸로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때 범내가 이렇게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 서식에 보게 되면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검정 텍스트 1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림자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 도형 효과요.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우리 그림자 얘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오프셋 오른쪽 아래요. 해서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오프셋 오른쪽 아래라고 떴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우리 판매액이라는 그 계열에 더미 허브라는 그 요소가 있대요. 우리 판매액이라는 이 계열이 우리 파란색 막대 요걸 보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더미 허브라는 거요. 더미 허브 그 막대기가 지금 여기 있죠. 요 막대기에만 우리 설명선으로 이제 표시된 그 데이터 레이블이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 더미 허브라는 그 판매의 그 계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설명선으로 된 그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판매액이다. 요건 이제 계열의 이름을 나타낸 거고 더미 허브다. 요건 이제 우리가 항목의 이름을 나타낸 거죠. 그 두 가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판매액 요 파란색 막대기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더미 허브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면 요 막대 요거 이제 하나만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킬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 쭉쭉쭉 내려가면 이제 데이터 설명선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더미 허브 18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설명선으로 표시되긴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항목이 이제 다르죠. 해서 요 레이블을 한번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네 기둥에만 네 군데 이제 모서리에만 이렇게 점이 생긴다고요. 그때 요 테두리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하얀색 동그라미가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 서식하고 이렇게 창이 뜨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변경시켜 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제 계열의 이름이랑 우리 항목의 이름 요 두 가지만 표시하면 되죠. 해서 값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된 거는 요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집어넣었더니 지금 판매액이다, 더미 허브다 그 사이에 보니까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구분기호가 지금 쉼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쉼표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구분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는 판매액이 위쪽에 더미 허브가 아래쪽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레이블 내용이 이제 바뀔 때 우리 줄을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분 기호를 줄바꿈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요. 줄바꿈으로 바꾸게 되면 하나가 이제 출력이 되고 줄을 바꿔서 두 번째 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데이터 레이블 요 서식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의 그 눈금에 단위 레이블을 표시하래요. 그때 표시 단위를 이제 1000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세로축에 대해서 지금 값이
0, 20, 40, 60, 80, 100 하고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표시가 됐는데 얘는 이제 천 단위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세로축을 먼저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축서식을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근데 지금 우리 거는 뭐 0원이다,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얘 이제 표시 단위가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죠. 문제에서 표시 단위를 이제 1000으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야 되는데 옆이 너무 좁아서 우리 선택이 안 됩니다. 그때는 지금 여기 우리 스크롤 막대 있죠? 그거랑 우리 축소창 그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로 뜹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창의 크기를 조정해 주면 돼요. 그때 표시단이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1000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1000이라는 이 글씨가 우리 차트에도 나타나게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의 단위 레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아까 문제 그림에도 이 1000이라는 그 단위가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요. 그러면 요 축소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전부 다 처리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 그림과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차트 그림이 전부 다 이제 똑같아야 되겠죠. 그때 요런 제목도 확인해주고요. 세로축도 이제 확인해주고 요런 이제 단위도 우리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도 확인해주고요. 범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로축도 전부 다 이제 쭉쭉쭉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이런 데이터 레이블 우리가 추가시킨 것도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그림 영역에 있는 이 내용들도 우리가 싹 다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2번 문제가 나왔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F의 4번에서 F의 9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F의 4번부터 F의 9번이다 그러면 지금 달성률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한데 사용자 지정으로 표시 형식을 설정하래요.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우리 서식 적용이라는 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만들 그 매크로 이름이 서식 적용이라는 거죠. 그때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셀 값이 만약에 1을 초과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초과 달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만약에 1이랑 똑같으면 파란색으로 목표 달성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목표 미달을 표시를 한 후에 문자하고 숫자 그 사이에 공백을 집어넣는데 셀의 너비만큼 그렇게 이제 공백을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숫자는 백분율로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1이다. 그러면 이제 1을 초과한 거죠. 1을 초과했을 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초과 달성이라고 표시하고 뒤에다가 이제 110.0% 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표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중간에 셀 너비만큼 이제 공백을 집어넣어서 표시를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색깔은 무슨 색? 빨간색으로 이제 전부 다 표시를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고 만약에 1이랑 똑같을 때는 우리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목표 달성이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는 100.0%다.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셀 너비만큼 중간에다가 가운데다가 셀 너비만큼 이제 공백을 표시하라는 그 얘기요. 그리고 만약에 0.678 그렇게 이제 값이 들어 있을 때는 이제 여기 문제를 봤을 때 그 외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색깔 같은 거 집어넣지 말고 목표 미달을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셀 앞에다가 목표 미달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거를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100분율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도 요 사이에는 빈 공백을 우리 셀 너비만큼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1을 초과했을 때 그리고 1이랑 똑같을 때 그때만 이제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빼고 그 외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할 때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가로를 열어서 앞에다가 이제 색깔의 이름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또 대가로 열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만 우리가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게 있다. 그럼 또 세미콜론 찍어주고 뒤에다가 또 똑같이 색 이름 조건 표시 형식하고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되죠. 그때 만약에 색 이름이 없다. 그럼 요 자리 이제 생략하면 되고 조건이 없다. 그럼 요거 이제 생략하고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요런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때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단추라는 게 있대요. 요 단추를 동일한 시트 B의 11에서 C의 12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단추의 텍스트를 서식적용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 서식적용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때 이런 이제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그런 게 있을 때는 그걸 먼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추부터 만들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개발 도구로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하고 이곳에 있죠. 이 양식 컨트롤에서 첫 번째 요게 이제 단추죠. 요 단추 요거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B의 11번이요. 우리가 B의 11번부터 시작해서 C의 12번까지 이만큼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단추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겠죠.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해서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요. 기록을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를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지금 맨 위에 우리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를 봤을 때 이곳에 매크로 기록 요 아이콘이 떠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아래쪽도 이곳에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른 순간 매크로가 켜졌기 때문에 이곳에는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아래쪽도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록 중지 아이콘이 나타났다. 그 얘기가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거는 싹 다 이제 매크로에 다 기록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문제만 딱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F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9번까지 요만큼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때 우리 표시 형식에서 범주 중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표준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지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형식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셀 값이 이제 1을 초과하면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초과 달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앞에다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백분율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색깔 이름이 나왔으니까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빨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대괄호 열어서 이제 조건 써주면 됩니다. 지금 이 조건은 1을 초과했을 때죠. 해서 크다 1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1을 초과했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일단은 초과 달성이라고 먼저 그 내용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대괄호 열어주고 초과 달성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요 내용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백분율로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초과 달성이라는 이 글씨랑 이 수치 데이터 백분율로 이제 표시하는 거 그 사이에다가 셀의 너비만큼 공백을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 0.0 요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별표 찍어주고요. 한 칸 사이 뛰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별표의 뜻이 셀 너비만큼 이제 반복해달라. 반복하긴 반복하는데 뭘 반복해라? 별표 뒤에 있는 그 문자를 반복해주세요. 그거예요. 근데 그 별표 뒤에다가 우리가 사이 뛰기 한 칸을 했기 때문에 빈 공백이 들어갔죠. 해서 빈 공백을 이제 셀의 너비만큼 이제 반복해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이제 1을 초과했을 때에 대한 그 내용 이제 싹 다 이제 작성한 거죠. 그러면 그 뒤에다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이랑 똑같을 때 그때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목표 달성을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는 우리 백분율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리고 셀의 너비만큼 공백을 이제 표시해주세요. 그것도 이제 해줘야 되겠죠. 해서 그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파랑이라고 이렇게 이제 색깔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또 대괄호 열어서 얘는 이제 1이랑 똑같을 때니까 는 1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1이랑 똑같을 때는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 목표 달성이라고 요 글자를 그대로 이제 출력해 달라. 출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빈 공백을 이제 반복해서 셀에 넣을 만큼 표시하는데 그 뒤에다가 숫자는 백분율로 이제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0.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이요.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색깔 이름도 없고 조건도 없죠. 그냥 요 글씨를 그대로 출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숫자는 이제 백분율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리고 이 중간에는 빈 공백이 이제 셀 너비만큼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목표 미달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괄호 닫고 쌍따옴표를 묶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셀 너비만큼 이제 빈 공백을 이제 반복해서 표시를 하는데 맨 뒤에다가는 숫자는 이제 백분율로 표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작성했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싹 다 이제 적용을 시켰으면 이제 매크로 다 작성했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록 중지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요거 눌러서 이제 기록 중지만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 단추에 이제 이름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단추를 우리가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바로 매크로가 실행이 돼버리니까 이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단추 2라고 써져 있는 거 이 내용을 싹 다 이제 지워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글씨 써주고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동그라미 1번 매크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하기 전에 여기 이제 서식 적용된 거 보니까 지금 1을 초과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초과 달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리고 달성률이 1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목표 달성이다.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처럼 목표 미달이다 해서 까만색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맞게 풀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요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가 작성한 이런 매크로는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이 매크로가 현재 통합 문서에서 실행이 돼야 이제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거를 이제 확인할 때는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적용한 곳 있죠. 이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해 주고요. 컨트롤 1번,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거의 표시 형식을 우리가 일반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이제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갔죠? 그 상태에서 요 단추 이제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다 만들어 놓고 확인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C의 4번에서 C의 9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C의 4번에서 C의 9번이다. 그러면 우리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시키는 아이콘 보기 요 매크로 이름이 이제 아이콘 보기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 아이콘 보기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때 이제 서식 스타일은 우리 아이콘 집합으로 해주고요. 그때 이제 아이콘 스타일을 5가지 원, 흑백 요걸로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백분율이 이제 80 이상일 때 그리고 80 미만 60 이상 그리고 60 미만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그리고 20 미만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래요. 그때 이제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D의 11번에서 E의 12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지금 그 영역이 우리 지금 요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요 단추를 이제 생성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아이콘 보기 그걸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아이콘 보기 요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단추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도구에 우리 삽입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식 컨트롤에 우리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D의 11번에서 E의 12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제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짜잔하고 뜨죠. 그럼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아이콘 보기 그걸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아이콘 보기 요거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록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우리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자고요.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아래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어요. 위에도 보니까 기록 중지가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이제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우리가 요 문제만 딱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C의 9번 요 영역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조건부 서식을 이제 적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찍어주고 나면 새 서식 규칙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규칙의 유형 그때 규칙의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걸로 선택하라 그랬죠. 그때 규칙 유형 중에서 이 첫 번째 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서식 스타일은 아이콘 집합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서식 스타일하고 지금 2가지 색조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가 아이콘 집합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우리 아이콘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찍을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아이콘 스타일을 5가지 원 흑백으로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5가지 원 흑백이라는 게 이곳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 5가지 값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문제 보니까 백분율이 그랬어요. 그러면 종류가 지금 싹 다 백분율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80 이상이라고 크거나 같다 80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80 미만 60 이상이요. 여기 보니까 이제 크거나 같다 60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면 60 미만 40 이상 여기 보니까 이제 크거나 같다 40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40 미만 20 이상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크거나 같다 20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20 미만이요. 20 미만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뭐 따로 찍어준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찍어준 거는 서식 스타일하고 아이콘 스타일 요 2가지만 이제 찍어줬습니다. 여기는 지금 요 상태가 그냥 기본값인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성하던 그 매크로 이제 꺼야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보게 되면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 요 아이콘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매크로 이제 다 껐습니다. 껐으니까 요 단추에 이제 이름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 해당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 싹 다 이제 지우고 여기다 이제 아이콘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을 우리가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요 매크로도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지금처럼 매크로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제 만들었을 때 요거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위치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했었죠. 이 범위를 먼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요. 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규칙 관리 이곳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그 아이콘 집합이라는 이 조건부 서식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규칙을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그 규칙이 이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온다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조건부 서식이 만들어지면서 이곳에 이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맨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얘를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조건부 서식이 싹 다 이제 설정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문제 다 맞게 이제 풀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다 만들어주고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끝이에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고요. 사원별 수당이라는 요 단추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사원별 수당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영업사원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로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개발 도구로 가서 우리가 디자인 모드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원별 수당이라는 요 단추를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되죠. 더블 클릭했더니 사원별 수당이라는 이 커맨드 버튼이 있다. 이 커맨드 버튼은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여기다 이제 우리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폼 이름은 영업사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업사원.show 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엑셀로 되돌아갈 때 이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그래서 엑셀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해제시켜주면 되겠죠. 디자인 모드 이렇게 이제 해제시켜주고 사원별 수당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영업사원 요 폼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영업사원 폼에서 그랬어요. 이 폼에서 부서를 이제 선택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서라는 요 콤보 상자가 있죠. 요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더니 영업 1팀부터 시작해서 특별 영업팀까지 이렇게 쭉쭉쭉 데이터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영업 1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을 하면 해당 부서에 이제 해당하는 그 기본 수당 txt 우리 기본 수당에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그 기본 수당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내가 여기서 이제 영업 1팀이라고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 영업 1팀의 기본 수당이 이곳에 자동으로 이제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라. 그 얘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기본 수당은 부서와 i의 4번부터 i의 8번 그 영역을 이제 참조를 하래요. i의 4번부터 i의 8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각각 부서명별로 기본 수당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참조해서 select case 명령문 얘를 이제 이용해서 이곳에다가 기본 수당이 자동으로 이제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이 폼을 이제 땅 하고 이게 꺼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영업사원이라는 그 폼부터 좀 보자고요. 영업사원이라는 폼을 볼 때는 우리가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우리가 영업사원이라는 요 폼 이름을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서라는 거, 여기서 이제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부서에 해당하는 그 기본 수당이 이곳에 이제 자동으로 짜잔하고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수당이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는 거는 우리 폼이 초기화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기본 수당은 언제 나타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서 이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이곳에 들어있는 값이 뭔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그때 기본 수당이 짜잔하고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콤보 상자 있죠? 이 콤보 상자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B 부서 체인지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콤보 상자에서 부서명이 이제 뭐가 됐을 때 체인지 변경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기본 수당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기본 수당 요 컨트롤을 땅 하고 이제 찍어서 보니까 이 컨트롤의 제목은 txt 기본 수당 이렇게 이제 속성창을 보니까 써져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다가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select case라는 그 명령문을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select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select case라고 이렇게 써주고 뭐에 따라서 이제 기본 수당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 부서라는 그 컨트롤의 제목은 CMB 부서죠. 해서 CMB 부서라는 그 컨트롤에 그 값이요. 그 값을 이제 기준으로 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valu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케이스 1번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케이스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 부서명이 뭐랑 똑같으면 영업 1팀이냐, 영업 1팀이랑 만약에 똑같다면 우리가 txt 우리 기본 수당이라는 그 컨트롤의 값을 그 컨트롤의 value 그 값을 이제 얼마로 입력해달라? 31만 원으로 우리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서명을 이제 또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쓰면 됩니다.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영업 1팀이 있었고 2팀이 있었고 3팀이 있었고 4팀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 영업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1팀 거 썼으니까 영업 2팀 거, 3팀 거, 4팀 거, 특별 영업팀 거 해서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팀명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2팀 거, 3팀 거, 4팀 거, 그리고 여기는 우리 특별 영업팀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영업 1팀일 때는 3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업 2팀일 때는 27만 원. 그 다음은 이제 22만 원. 그 다음은 우리 17만 원 이렇게 이제 써주고 특별 영업팀은 28만 원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작성한 그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서명을 전부 다 싹 다 이제 입력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제 select 구문 요거 이제 우리가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end select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우리 select case문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기본 수당 그 컨트롤에 기본 수당이 이제 입력이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럼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고 그리고 사원별 수당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을 했어요.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서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영업 1팀을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업 1팀은 31만 원이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 다음에 영업 2팀으로 우리가 고쳐보자고요. 고쳐서 봤더니 27만 원 그렇게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 3팀을 이제 클릭해 보니까 22만 원 이렇게 이제 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4팀 거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17만 원 하고 이렇게 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별 영업팀 요거 이제 클릭해 보니까 28만 원 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기본 수당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판매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서라는 거 여기서 이제 뭔가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 수당은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부서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뭔가를 선택을 하고 나서 사용자가 이제 판매 수량을 이제 입력하면 될 거예요. 해서 이 판매 수량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게 포커스를 이제 여기다가 이동시켜라. 커서가 지금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게 해라. 그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이동을 시킬 때는 우리가 set 포커스라는 거 그거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지시사항 보니까 부서라는 거를 이제 선택한 이후에는 다시 이제 부서를 선택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서를 뭔가를 이제 선택하고 나면 그 후에는 이제 부서라는 거를 변경을 시킬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라는 이 컨트롤, 우리 콤보 상자를 우리가 잠궈버리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해당 컨트롤을 이제 잠궈버릴 때 우리가 락 걸어버리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거 좀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코드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판매 수량이요. 판매 수량으로 이제 우리가 포커스가 이제 이동되게 할 건데 이 판매 수량 컨트롤 찍어 보니까 우리 속성창에 보니까 txt 수량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수량이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이제 판매 수량을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로 커서 포커스를 이제 이동시켜 달라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 set 포커스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 부서가 이제 선택이 되면 그 후에는 다시는 이제 우리 부서를 이제 선택을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잠궈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콤보 상자 이름이 우리 CMB 부서라는 그 컨트롤이죠. 그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락을 걸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락을 걸겠다. 그 락의 값을 어떻게 해라? 트루 값으로 이제 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 콤보 상자가 이제 락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 컨트롤로 이제 set 포커스 커서가 이제 이동이 되게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CMB 부서라는 거는 부서를 이제 한번 선택한 이후에는 다시 이제 부서를 선택을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락을 걸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우리 사원별 수당이라는 거 요거 이제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서 이곳 콤보 상자에서 제가 만약에 영업 4팀 요거 이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 수당이 17만 원 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떴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판매 수량 컨트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리고 부서를 내가 또다시 이제 선택하려고 가서 이 콤보 상자를 클릭을 했더니 이제 더 이상 클릭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싹 다 이제 다 푼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영업사원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우리 사원별 수당 요거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영업사원이라는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죠. 이 영업사원이라는 이 폼에 입력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입력 버튼 얘를 이제 입력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우리가 입력한 그 데이터가 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폼에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엑셀로 워크시트에 이제 입력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는 우리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 위에 보니까 2번 행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주고 그리고 내가 입력한 이 첫 번째 이 사원 번호는 지금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부서는 지금 요 자리에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수당은 요 위치에 그리고 판매 수량은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우리 사원 번호는 무조건 A열에 입력이 되게 해주면 되죠. 요 A열이 이제 1열이고요. B열이 이제 2열이고 C열이 이제 3열이고 D열이 이제 4열이고 그리고 수당합계 얘가 이제 5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사원번호 입력한 건 이제 1열에 입력행, 1열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부서는 입력행, 2열에 그리고 기본 수당은 입력행, 3열에 그리고 판매 수량은 입력행, 4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제 코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수당의 합계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문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수당의 합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 수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요 컨트롤에 이제 입력이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더하기 그리고 수량도 우리가 그 밑에 컨트롤에서 이제 입력이 되죠. 그러면 요 수량도 이제 입력이 되니까 요것도 이제 그냥 이 컨트롤에 갖다 쓰면 되고 그 뒤에 이제 4,000을 곱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당의 합계를 계산을 해서 이 수당의 합계는 이제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 이 위치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당의 합계는 입력행 컴마 5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 보니까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원번호에 어차피 뭐 1, 2, 3, 4 그런 거 이제 입력해 주면 될 거고요. 부서는 그냥 우리가 선택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 수당은 부서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뜨는 거니까 그 값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면 되고 판매 수량도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 주겠죠. 그러면 입력된 그 판매 수량이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해 주면 돼요. 근데 수당의 합계를 지금처럼 기본 수당 더하기 수량 곱하기 4,000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제 뭔가 수당의 합계 그 수치값이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수당의 합계를 봤을 때 지금 기존 데이터를 보면 지금처럼 이곳에 1000단위 이제 구분기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수당의 합계를 쪼잔하고 이제 계산을 하면 그 데이터가 1000단위마다 이제 구분기호가 붙게끔 우리가 형식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형식을 지정해 줄 때 우리가 포맷이라는 거 그거 이제 써서 우리가 1000단위마다 이제 심표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뭐 1000단위 구분기호 붙여라 그런 말이 없지만 지금 문제상에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있네. 그럼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비주얼 베이직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 폼에서 이제 입력 단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 단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CMD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코드를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입력행을 먼저 구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입력행은 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A의 3번 셀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셀 찍어주고요. 그리고 점 찍어주고 우리 로우하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 열어서 A의 3번 셀이다 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그 셀을 찍어주고 그리고 점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current region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urrent region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점 찍어주고 rows count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입력행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이제 옮길 거예요. 그때 이제 컨트롤 명 좀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 사원번호는 우리 얘를 이제 이 컨트롤을 찍어서 우리가 속성창을 보니까 txt 사원번호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는 cmb 부서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컨트롤은 찍어 보니까 txt 기본 수당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이 컨트롤 찍어 보니까 이 컨트롤의 이름은 txt 수량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셀 엑셀로 이제 옮길 거니까 여기다 이제 셀즈라고 써주고 우리가 구해놓은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달라. 여기다가 이제 사원번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때 사원번호 그 컨트롤의 이름이 우리 txt 사원번호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곳에 들어있는 우리 밸류 값이요.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입력행 컴마 1열 거 써줬고요. 요걸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2열 거, 3열 거, 4열 거, 5열 거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행 컴마 2열, 3열, 4열, 5열 그렇게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두 번째 거는 우리 컨트롤명이 우리 부서죠. 부서는 우리 콤보 상대로 돼 있으니까 우리 CMB 부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명은 기본 수당이요. 그래서 txt 기본 수당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명은 우리 판매 수량인데 얘는 아까 우리 컨트롤 명을 봤을 때
txt 수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txt 수량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수당의 합계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본 수당 더하기 수량 곱하기 4,000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기본 수당이요. 기본 수당이라는 거는 txt 기본 수당 이 컨트롤에 이제 들어있겠죠.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값이랑 더해주라. 뭐를 더하냐? 수량이요. 우리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의 밸류 그 값을 이제 서로 더해라. 더해놓고 이제 뭐래라? 곱하기 4,000 곱하기 4,000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수당의 합계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그때 우리 엑셀에다가 입력을 할 때는 천 단위마다 쉼표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싹 다 이제 우리가 포맷으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맷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계산한 그 값을 이제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해라? 우리 천 단위마다 쉼표를 붙여달라라고 해서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샵 컴마 샵샵샵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포맷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엑셀로 되돌아갈 때 요 엑셀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사원별 수당이다 해서 요 단추 이제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폼에다가 우리 내용을 쭉쭉쭉 입력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사원번호는 이제 3번이다 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부서는 제가 영업 1팀을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영업 1팀을 찍었더니 기본 수당이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판매 수량은 우리 10개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입력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입력 단추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내가 이곳에다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 수당 더하기 판매 수량 곱하기 4,000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그때 이제 수당의 합계가 35만원 그렇게 이제 나왔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제목별로 각각 이제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맞게 입력이 됐죠.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라고 했어요.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지금 현재 위치한 이 시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시트에서 셀의 데이터가 만약에 체인지, 변경이 되면 해당 셀로 이제 셀 포인터가 이동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고 그때 글꼴 스타일을 궁서체로 글꼴을 이제 궁서체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도록 이벤트 프로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글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변경을 시킬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개체명을 먼저 써주고 점 찍어주고 이제 폰트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글꼴에 대해서 글자 모양을 바꿀지 크기를 바꿀지 아니면 기울린 꼴로 설정할 건지 아니면 굵게 할 건지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뒤에다 쭉쭉쭉 이제 적어주고 그 해당하는 값들을 우리가 쭉쭉쭉 써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체명을 적을 때 우리가 이제 특정 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워크시트에서 우리가 셀의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되면 그 해당 셀로 셀 포인터가 이제 이동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개체명을 쓸 때는 우리가 타겟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체명을 쓸 때 여기다 이제 타겟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요 타겟이라는 거는 변경되는 그 셀을 나타내는 우리 레인지 개체를 보고 우리가 이제 타겟이라고 합니다. 이 타겟을 써줘야 이제 변경되는 셀을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개체명을 타겟이라고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그때 이제 글꼴에 관한 것 좀 보자고요. 그때 우리 글꼴과 관련된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글꼴을 변경시켜라. 그렇게 나오면 타겟 폰트 네임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궁서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크기를 변경시켜라. 그렇게 나오면 타겟 폰트 사이즈 10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될 거고요. 굵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오면 타겟 폰트 볼드 트루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울인 꼴로 이제 변경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타겟 폰트 이탈릭은 트루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글꼴에 이제 색상을 바꿔라.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타겟점 폰트점 우리 컬러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색깔 이름을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빨간색이 VB 레드죠. 파란색이 이제 VB 블루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VB 그린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글꼴 스타일이 이제 궁서체로 바뀌게 해라. 그 얘기는 글꼴을 바꿔라. 그 얘기니까 지금처럼 타겟.폰트.네임이라고 써주고 궁서체로 바꿔라 그랬으니까 궁서체하고 요걸 이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글꼴을 바꿀 때는 요걸 이제 써주면 될 거고, 그리고 특정 셀의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해당 셀로 셀 포인터가 이제 이동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변경되는 그 셀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셀 포인터가 이제 그곳에 위치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기타 작업 3번이라는 그 시트에서 데이터가 셀의 데이터가 뭐가 됐을 때 변경이 됐을 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 상단에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기타 작업 3번 시트요.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지금 여기 있죠. 자, 요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1번 문제 풀었던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사원이라는 그 폼을 이제 쇼 보여달라 그게 이제 뜨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 CMB 사원별 수당 그게 이제 찍혀 있지만 얘를 이제 찍어서 우리 워크시트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셀렉션 체인지하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체인지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문제에서도 이 기타 작업 3번이라는 그 시트에서 셀의 데이터가 뭐가 됐을 때 체인지, 변경이 됐을 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워크시트 체인지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셀의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그 해당 셀로 셀 포인터가 이제 이동되게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타겟이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타겟이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변경된 그 셀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액티베이트 활성화를 시켜라. 그러면 이제 셀 포인터가 그 해당 위치로 이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꼴 스타일을 이제 궁서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우리가 또 똑같이 타겟이라고 써주고요. 그때 이제 폰트의 네임, 폰트의 이름은 어떤 걸로 설정해라? 우리 궁서체로 설정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써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풀어놓고 이제 확인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셀의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되면 그랬죠. 우리가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이 셀의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원별 수당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이렇게 이제 폼을 띄워놓고 여기다 이제 사원번호는 이제 4번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부서는 이제 우리 특별 영업팀 요거 이제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판매 수량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5개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을 때 전부 다 이제 글꼴 스타일이 전부 다 이제 궁서체로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됐고 그리고 해당 셀로 이제 셀 포인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마지막 그 셀 데이터가 지금 이 셀, 우리 2의 7번 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셀 포인터가 그렇게 이제 이동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거 우리 차트도 수정 같이 한번 해봤고요. 매크로 작업도 같이 해보고 프로시저 문제도 풀어봤는데 자, 이번에 저희는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글꼴에 관련된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지난번에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직 다 못 외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여러분들이 엑셀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그 해당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